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전까지 8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요. 양대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과 함께 상승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0.5% 호가가 되면서 2439선 가리키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 나서면서 0.44%, 0.43% 플러스 790.59포인트 선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1월 12일에 아모그린텍 목표가 도달한 게 이날 기준으로는 26%고요. 또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바로 지난주 정도 딱 일주일 됐네요.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18%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ESS, 전기차 쪽이고요. 방열 소재 기업인데요. 전문가님 목표가 도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아모그린텍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400%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적어도 지금 200% 그러니까 3배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17,5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좀 쉬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비중 크신 분들은 조금만 비중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비중을 줄이면서 아모그린텍 17,500원까지 또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아바코입니다. 네. 아바코 OLED 제조 장비 및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OLED 제조 장비 매출 확대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서부터 서서히 더 좋아지고 있고 작년 3분기보다 얼마 전에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물류 장비 확대 및 롤프레스 장비 신규 수주로 인해서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15%였는데 올해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정거점 테스트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는 그럼 정거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어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9,300원, 손절가는 1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올랐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관심, 특히 전 거래일 어제 강력한 매수가 눈에 띕니다. 아바코 OLED 2차 전지 제조 장비고요. 2차 전지는 물류 장비 그리고 또 롤프레스 장비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아바코 동시호가 구간에서 현재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19,300원, 손절가는 14,400원 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현우 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마 이제 익숙하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PCB를 생산하는데 전장용 PCB 생산하고요. 또 가전용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3.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9.3% 더블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주목할 거는 이제 LG전자 쪽의 전장용 PCB 쪽을 봐야 됩니다. 작년에 지금 LG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가전용이 가는데 가전이 지금 썩 좋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LG전자향 전장용 PCB 쪽에서 많이 나왔다 봐야 되겠고 LG전자의 지금 전장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좀 수주가 100조 대 임박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 회사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LG전자 전장 사업 성장과 함께 성장할 회사로 봐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차트 잠깐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크게 오르기보다는 옆으로 좀 흐르는 형태죠. 일단 그 매수가는 시가 2%는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5,600원, 손절가는 하단 부분인 4,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전장용 PCB 생산하고 있는 기업 보고 있습니다. 현우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의 전장 수주 증가에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산업의 동시호가 현재 보합권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받은 이후에 전거래일에 양봉 기록했는데요. 매수가는 시가 2% 이내,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200원 선 보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상승 출발 일단 예상되면서 대형주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해운주인데요. 페노션과 HMM 주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해운주의 상승 도드라졌었는데 HMM은 또 하락 마감 전거래를 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페노션이 어제 강했었죠. 이틀 연속의 상승. 이 두 종목이 2% 넘는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부족한 벌크선 분야에서 이 페노션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벌크선의 시황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2% 넘는 상승 탄력 현재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현대차, 한진칼, 하이브와 삼성생명 크지 않습니다. 1% 내외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150 기업 가운데서는 첨보가 3% 강세고요. 바이오주 가운데서 어제 많은 종목들 일성신약이라든지 또 삼천리 제약 이런 종목 주목받았는데 케어젠 다시 한번 또 모처럼 상승합니다. 3%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바이오니아, 차바이오텍, FST, 나노신소재 2%에서 3% 상승하면서 배터리와 IT, 바이오주 쪽에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SM 0.7%의 하락으로 12만 7천 원 선에 호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출산 관련주 상승을 했었는데 캐리소프트가 10%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콘텐츠 가운데 A스토리가 모처럼 3%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3% 넘게 상승하는데요. 호가상 상승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 1분기에 우려하던 피크아웃이 없을 것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양호한 실적 예상된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LCC 항공은 혼조 양상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테슬라 쪽에서 주가가 거의 6%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큰 반응은 없습니다. LNF가 1% 플러스 기록하고요. 센트럴 모텍이 0.8%의 하락, HYTC, DIC 하락이고요. KC 같은 경우는 보합입니다. 약보합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폐배터리주 추가적으로 상승 계속하는데요. 코스모화기 4.75%의 강세로 가장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켤 것으로 예상되고요. IT 소부장 쪽에서는 대체로 빨간불인 가운데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가운데서 현재 라온피플이 4%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셀바스 AI, 바이브 컴퍼니, 코난 테크놀로지 2%에서 2% 후반까지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오늘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한가 시세는 풀렸고요. 레인보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3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장중에는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달러 인덱스 결국에 또 105달러 선에 지탱합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세가 나왔고 국채 수익률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심리적인 저항선 4% 돌파, 2년물도 15년 만에 최고치로 5%가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긴축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돼 왔었는데 간밤에는 모처럼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면서 인상 중단 시기가 여름 내지는 늦여름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매파적 위원 가운데서도 대표 매파였던 만큼 의외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 시장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월가 주요 인사 가운데서 이에 대해서 연준이 틀렸다라고 반발하는 내용도 나왔죠. 연준이 정말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그에 따라서 정책을 편다면 3월 FOMC는 금리 인상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간밤에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CPI는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근원 CPI가 5.6%로 1월보다 높게 나와서 물가 고착화 우려를 부추기기도 했고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기대 미만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6%가량 하락,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긍정적인 실적 전망 속에서 11%나 급등했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신세계도 좋았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초가보다 약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초가가 0.45%, 현재는 0.53%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440.62포인트 선, 2441포인트 선까지 진입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85%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낙폭보다 더 크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낙폭 회복하면서 793.94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5,300억 원대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하면서 236억 원어치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도 153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393억 원어치의 매수세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매수는요.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오늘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시면 기관 쪽의 매도가 꾸준한데요. 8거래일째 매도가 이어지면서 6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 322억 원어치의 매도를 기록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늘장 이틀 연속의 순매수 가리키면서 391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까지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데요.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4원 10전이 하락하면서 1311원 50전 선에서 출발합니다. 131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달러 인덱스도 105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어지죠. 오늘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 현재 의약품 업종이 1.3%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가운데 종근당 바이오 23% 급등하면서 출발하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됐던 일성신약이 18%까지 종근당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까지 3%에서 12%, 종근당 바이오가 23%인데요. 재료 잠시 후 살펴보고요. 화학과 오늘장의 서비스 업종, 의료정밀 업종, 운송장비, 강부합에서 0.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가운데서는 보험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0.9%까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철강, 금속 0.64%가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에 상승 뒤로 한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증권업종도 하락세입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상승하는 쪽에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네요. 셀트리온 1% 상승입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에 1%의 상승, 오일선터치 시도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기아,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LG전자까지 1% 이상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삼성생명 나란히 약부합에서 1% 가까운 하락세, LG가 1.2%까지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 상승 출발했고요. 로봇주의 규제 완화 기대감, 정책 기대감, 정책이 일단 발표가 됐고 또 다음 달에 정책도 나옵니다. 정책에 따른 반응들 좋고요. 첨보케어젠, 알테오젠, 에코프로 2%에서 5%까지 상승합니다. 메디톡스가 5%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체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양봉이 이제 좀 강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아침에는 좀 상승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데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대, 유진 로봇이 오늘은 굉장히 시세가 강하네요. 14%대 나오고 있고, 로보티즈는 지금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휴림 로봇, SP 시스템 다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AI 관련주들도 뭐 소폭의 반등들은 나오는데, 이쪽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음봉을 맞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IT 쪽에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재미는 없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도 상방은 좀 가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쪽이 테슬라가 어젯밤에 하락을 한 6%대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이 좀 강합니다. 특히 오늘도 양극재 쪽,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첨보가 좀 올라가면서 첨가제 쪽으로 매기 확산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엠플러스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에코엔드린 같은 이제 전해액 업체들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기차 쪽은 시세가 좀 견조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제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가돌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참 견조합니다. 배터리도 오늘 견조하다고 해주셨고요. AI도 사실 시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오늘 로봇과 바이오까지 상승을 해주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좀 전에 로봇 관련주는 말씀을 하셨고, 신규 전문가님이. 지금 2차 전지 쪽도 첨보를 비롯해서 코스모 신소재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AI 관련주도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플러스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 2% 후반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한 1.5%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괜찮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3% 상승, A스토리가 2% 정도 상승, 컨텐트리 중앙이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더글로리가 3월 10일 날에 시즌2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걸 미리 선취매하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나머지 주식들도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신기주 전문가님이 체크포인트 말씀해 주신 그 폴더블폰 시장 확대 수혜주 KH바텍이만 조금 더 강하게 상승했다가 10초가는 지금 조금 밀렸는데 한 1% 초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이낸텍 한번 보면은 파이낸텍은 한 강보합권, 세경하이테크는 어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약보합, 강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지수는 역시 크게 재미가 없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위 막혀 있고 지금 올라가면은 대기 매물도 상당 부분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만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2차 전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역시 오늘은 주말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것들은 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글로리 제가 못 봐서 보겠다고 했더니 지금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못 기다린다고 다음 주 시작하고 나서 보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던데, 오늘 컨텐츠주 괜찮고요. 그리고 위성주 가운데 인텔리안테크도 한 6%까지 상승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살아있는데요. 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강한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주 쪽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바이오주가 일단 종근당 바이오가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펫 산업 이야기하면서 그 펫 의약품 쪽으로 좀 진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고요. 보자면은 낙폭이 좀 많이 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재료는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조심스럽네요. 왜 종근당 그룹주가 동반한 강세를 보이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성정보라든지 이지케어텍, 뷰노 같은 US케어 쪽도 3에서 4% 동반 상승하면서 US케어 또 바이오주 가운데서 일성신약도 추가적으로 14%, 이 종목은 삼성물산과 소송한 이후에 그 들어온 돈을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쓴다라고 해서 어제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셀트리온도 올라가는데요. 바이오주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의 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불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털어버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냥 모멘텀 타면서 이런 뭐 펫시장과 관련해가지고 펫시장이 이제 지금 한참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특별한 어떤 아직까지는 그 뉴스 같은 것들이 좀 없어서 뭐 내용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수급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주목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가지고 원격 의료 관련해가지고는 개방을 지금 하는 형태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도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제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부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쪽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뭐 틈나면 또 이제 한 번씩 올랐다가 빠졌다 하기 때문에 빠질 때 들어가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주 섹터는 저는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 제출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4월 달에 AACR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셀트리온이 돌리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가 셀트리온의 반등과 함께 조금 이제 심리가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케어젠 이 종목도 워낙 뭐 추세를 잘 형성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5일선 지지하면서 3% 상승합니다. 최근에 그 또 탈모 관련한 모멘텀이 있던 안트로젠 오늘 1% 하락인데 21,000원선 유지를 하고 있고 안트로젠이 나은지 바이오니아가 나은지 이야기들 많으시던데 바이오니아는 1%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운데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8%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인베스터 데이에 대해서 실망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그 테슬라 관련 주식들은 흐름 견조합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부진했었던 HYTC가 3% 플러스 기록하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센트럴 모텍, LNF, LG 에너지 솔루션, MS 오토텍 뭐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KEC가 0.4% 하락이고요. 나인테크가 0.3%의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또 신기수 전문가 배터리 견조하다 말씀해 주셨고 에코프로가 5%까지 강세, 코스모화학이 3% 플러스 띠고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어제 상승 이후에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로봇과 인류의 비율 1대1로 해서 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차세대 그 양산 가운데서 50% 비용을 절감하겠다.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가 아까 또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나노 신소재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이야기한 그 가격 절감 가운데서 건식 전극 공정 그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종목 이 종목은 큰 반응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호평을 했는데 1% 가까운 상승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테슬라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가 지금 실제로 어제 시간 외에서는 한 7%, 7.8? 뭐 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는 한 5.8%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연준 위원회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장 후반에 갈만 갈수록 급반등을 하면서 테슬라도 같이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는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 실망해서 하락을 한 거는 결국에는 저가형 보급형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키포인트였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고 더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어요. 당분간은 조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락은 방어했지만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저는 지수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번에도 이제 인베스터 데이 이벤트 앞두고
이벤트 소멸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뭐 크게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테슬라 뭐 어느 정도 선방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어느 정도는 지금 2차 전지만 가지고 계속 시세를 우리나라 시장 견인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쪽에 너무 강세가 계속되면은 뭐 수급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서현 이화가 6% 가까이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까지 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오늘 장에 탄소 섬유의 성장세에 주목하자라는 증권사 분석에 5%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SKC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화장품주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이 1%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이츠한불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나란히 1%고요. 한국화장품도 1%, LVCNC, 클리오까지 1% 내외 상승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연우가 약보합 기록하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화장품주 상승하고 있고요. 대형주, 화학주도 움직이는데요. 어제 SK이노베이션도 좋았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화학주 어떻게 보실까요? 화학주는 지금 이제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양회겠죠. 내일 시작이 되는데 양회에서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화학주는 한 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화학주는 중국 모멘텀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석유화학 쪽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뭐 위쪽 룸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다 이렇게 뭐 계속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고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20만 원 선이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 때는 한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석유화학 쪽을 좀 벗어난 부분들 뭐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도 또 송원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효성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뭐 추천주이기도 하죠. 또 코롱인더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소재 업체들은 올해 뭐 조금 실적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또 주가도 조금 더 석화 쪽보다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양의 모멘텀으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 석유화학 쪽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로 부각받고 있는 로봇주, 5G 관련주의 일부 상승도 눈에 띕니다. 유진 로봇이 16% 현재 오르면서 로봇주의 상승 시세에 주도하고 있는데요. 윗골을 좀 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가장 강합니다. 뒤를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가 각각 3%, 5% 상승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가 2.5%, 로보로보 2% 넘는 상승입니다. SBB테크가 1%의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5G 관련주 가운데서는 서진 시스템이 5% 후반까지 상승하고요. HFR 그리고 KMW 나란히 0.4에서 3%, 에이스테크가 1%, 솔리드도 1%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로봇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까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일단은 5G만 좀 보면은 서진 시스템하고 HFR 서진 시스템은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HFR 3% 중반대 상승. 전반적으로 5G 관련주 좋은데 저는 뭐 HFR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이거 뭐 결국에는 저는 아무런 이슈는 없어요. 뭐 이슈 없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슈 없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는 있는데 일단은 뭐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순환매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오른 종목 찾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5G 쪽에서 뭐 6G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뭐 시간도 있고 뭐 큰 모멘텀을 아직까지 찾기는 좀 힘들다.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쪽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로보티즈를 밀릴 때 어제 사둔 게 참 한수였다라는 의견 주신 분 계시는데 밀릴 때 사두는 게 제일 좋죠. 뭐 밀릴 때 사둘 만한 섹터 가운데서 혹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계속 AI 로봇 여쭤보고 싶은데 예, 밀릴 때 사둘 만한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쪽일까요? FMC 이전에는요, 3월 FMC 이전에는 시장에서 움직이던 섹터가 계속 움직일 거고, 로봇 AI도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한 번에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FMC 이전에는 로봇주 AI주들은 밀릴 때 사두면은 또 반등 때 팔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지금 현재 제일 수급적으로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쪽이 제일 뭐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종목으로 본다면 대장주들 하세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코난 테크놀로지, 세바스 AI, 오픈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뭐 요 정도만 해도 종목은 뭐 충분한 걸로 보이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레인보 로보틱스도 쉽게 지금 죽지 않고 있고,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빠질 것 같은데, 로보티즈는 뭐 내일까지 음봉이 나와준다면 또 접근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음봉이 나왔을 적에 접근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폐배터리도 밀릴 때 기다릴까요? 폐배터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도 계속해, 폐배터리는 이제 사실 폐배터리 쪽에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뭐 흔들리긴 하겠지만, 폐배터리 쪽은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요. 단지 이제 따라잡기만 안 하신다면은 크게 낭패 볼 일은 없고,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저는 수익도 많이 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미래컴퍼니가 5%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전고체 쪽으로 합류했습니다. 미코가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테이펙스 좀 살펴볼까요? 테이펙스는 하락 띄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고체 폐배터리도 일단 시세는 좀 살아 있고요. 폐배터리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계속 강합니다. 컨텐츠 쪽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 엔터를 먼저 질문 드릴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아까 콘텐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엔터 쪽으로 질문 가보겠습니다. SM 쪽에서 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 같다라고 하이브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SM이 아까 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좀 조정이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주가 2% 가까이 하락한 125,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가 동시호가에서 좋았는데 3%까지 상승하고요. 하이브 오늘 0.8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짚어주시죠,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 그냥 소폭 강보합이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SM도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JYP도 한 지금은 약보합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지금 엔터주는 조금 이제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금감원에서도 시세 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좀 어렵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엔터주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지수 대비 초과 상승률이 엄청나죠. 저는 뭐 솔직히 가격 부담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계속 좋은 주식이라도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뭐 JYP는 좋은 주식이죠. 재무구조도 워낙 튼튼하고 아티스트 수는 적지만 워낙 회사는 자체는 재무구조 자체는 견조하니까, 제가 JYP는 뭐 영업이익률이 20%대 나오니까 뭐 계속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 적어도 한번 접근하려 그러면 이제는 JYP도 그렇고, 뭐 JYP는 뭐 한 21선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있으면은 거기서 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뭐 괜찮으면은 또 한번 전고점 테스트 나오는 것이고, 조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있었는데 보합권 흐름이고요. 짧게 신기수 전문가님, 컨텐츠가 오늘 다 상승 대체로 하고 있거든요. 오름세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 관심 가져볼 때일까요? 예, 저는 늘 이렇게 이제 빠져 있을 때 관심 가질 섹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컨텐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는 올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올해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2월달, 3월달 들어가는데, 올해 사실 그 컨텐츠들 드라마들 나올 거는 뭐 굉장히 이제 대기들이 많이 돼 있죠. 지금 매기를 로봇주, AI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뺏겨가지고 이쪽에는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이쪽 저까지도 또 끌어올리게 될 거고, 뭐 유력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들 중에는 제가 뭐 A스토리나 사마네트웍스나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컨텐츠 좀 모아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는 컴투스, 펄어비스 나란히 1%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3%까지 상승 기록하면서 최근 조정 이후에 일부 반등을 또 게임주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이후에 개장 상황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10원 선 하향 돌파하면서 원화 강세 띄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혼재된 재료에 1,31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10전 하락한 1,311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1,311원 6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309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에 1,31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52% 상승한 105.03에 거래가 됐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4.94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7월 이후 거의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지난밤에 4.09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치보다 작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지난밤에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연간 3.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과열에 따라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경기 과열에 따른 긴축 재료로 작용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는데요. 달러는 1개월물이 1,310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6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15원 60전보다는 약 3원 6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이것은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지난밤에 연준 총재인 보스틱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5%에서 5.25%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5bp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고요. 또한 올여름 금리 인상 중단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험 회피 심리 완화로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환율의 하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 등도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따라서 환율은 1,31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1,310원 선에서 주된 거래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8원에서 1,315원의 거래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와 강세 그리고 국채 수익률의 상승 이 같은 긴축에 대한 우려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인데요. 그렇지만 도리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최근에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꼽아주셨는데요. 어제는 좀 외국인이 사줬지만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매도, 선물 시장까지 매도 전환한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매도 폭이 크진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8원에서 1,315원 선 예상 밴드 설정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장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우리 장의 특히 코스피의 탄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또 하락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거든요. 또 테슬라의 하락에 대비해서 우리 또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시장 어떻게 금요일장 전략 세울지 포인트만 체크를 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전기차 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소재 쪽이 코스닥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제 전략은 계속 변함이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종목 장세가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성 움직임이 저는 수요일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이제 많이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현금 좀 확보를 해나가시면서 당장에 급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첨보가 지난해 5월 이후에 뚫지 못했었던 27만 원 선 부근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터치를 했었고 10%까지 첨보가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최현주 전문가님 포인트 주시죠. 기존의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뭐 상승 시에 매도인데 어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잡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네.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후까지는 이런 장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S&P 500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1차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났죠.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빅스텝을 하는 것을 자기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장 후반에 갑자기 급반등했는데요. 일단 또 장 마감 후에 연준 이사가 또 얘기를 했는데 지표가 예상보다 뭐 안 좋게 나오면은 뭐 고용이라도 세다든가 CPI가 더 높게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예상보다 금리 더 높여야 된다라고 장 마감 후에 발표했어요. 그게 뭐 오늘 장에 장 초반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1차적으로 지금 버티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둘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전고점 테스트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얼마 못 가고 꺾이면은 지수는 여기서 돌아서는 게 맞아요. 이게 바닥이 맞아요. S&P 500이. 그런데 만약에 전고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3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쭉 간다면은 이거는 S&P 500은 추가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일단 버티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반등심마다 우리나라 주시장 계속 현금 확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상황 신기수 전문가 최현재 전문가였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공개방송 일정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예. 네. 매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매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매일 하고 있고요. 예,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부터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마감 브리핑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장 정리하는 입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 3시 40분에 공개방송 일정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 지니스 오프닝 픽 이어집니다.